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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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링컨의 에비에이터라는 차량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친하게 지내고 거래를 같이 하고 있는 포링카TV의 이 팀장, 그러니까 이정인 팀장님께서 차량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차량을 섭외를 시켜주셔가지고 감사의 리뷰를 한번 찍어 볼 텐데요.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You could try to play, but you're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hands stained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udd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g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rearrange.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죠. 리저브냐 아니면은 뭐 블랙 레이블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격 차이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띄고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내부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가 아니라 블랙 레이블이라는 차량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에비에이터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유로움을 이렇게 만끽을 해라 라는 식의 문구가 있는데, 에비에이터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조종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항공기를 모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량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뽑히고 있는데, 라이트도 덩치에 맞게 굉장히 크고, 그릴 또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SUV라는 라인업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다는 큰 대형의 SUV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에비에이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의 X6가 이제 그릴이 야간시 혹은 뭐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아이코닉 그릴이라고 해서 가운데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 에비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롬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군데군데 잘 넣어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전면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측면에서는 차폭등까지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함을 남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차폭등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전면은 웅장하면서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측면 빠르게 한번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전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폭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다 쪽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22인치가 아니라 그 이하의 숫자의 크기를 가진 뭐 사이즈의 타이어나 휠이 들어갔다면 굉장히 버티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느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에비에이터라고 레터링 되어 있다는 것도 측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면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크롬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런 크롬들 역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미러에서도 역시 크롬으로 마무리가 했는데, 사실 차체 색깔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실물로 영접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B필러 쪽에는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느꼈을 때 미국 차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B필러 쪽에 비밀번호가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는 있는데, 사실 많이 쓸까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냥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면은 바로 되는데, 이거 비밀번호 막 치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성격 급한 저로서는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그래도 있는 기능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라 믿고, 쭉 해서 뒤로 넘어가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C필러 쪽에도 마찬가지로 B필러와 같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썼는데, 사실 이 부분을 뭐 차체 색깔과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흰색으로 아니면 뭐 카니발과 같이 은색 같은 계열로 맞출 수도 있었던 반면, 지금 에비에이터는 이제 하이글로시로 마찬가지로 B필러랑 통일감을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럭셔리한 이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랙 레이블 그리고 리저브와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휠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2인치가 탑재는 된 건 동일하지만 그래도 모양새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은 딱 열었을 때 차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탔을 때에는 조금은 높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SUV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승차감을 함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력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빠르게 한번 후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외부의 마무리인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링컨이라는 레터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미등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적으로 레이아웃이 쭉 이어져 있어서 훨씬 더 입체감스럽게 나타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에비에이터라는 레터링이 조금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리저브인지 아니면은 블랙 레이블인지 뭐 그 정도의 배지 하나 정도 있었으면은 조금 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은 쿼드 머플러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서스를 최대한으로 낮춰놔가지고 뭐 트렁크에 짐이나 이런 거를 실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뭐 굳이 키가 크지 않아도 트렁크에 짐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통해서 차박은 어떨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트렁크 여는 버튼은 중앙에 있지 않고요. 중앙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O 그리고 L 사이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튼이 내부에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버튼이냐, 일단은 3열의 시트를 제가 폴딩을 시켜놨는데 어렵게 수동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렁크 우측에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지금 버튼을 제가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열의 시트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탄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3열 시트를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나는 뭐 차박을 하거나 트렁크에 짐을 조금 많이 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폴딩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약간의 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턱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차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쪽에 히든 스테이지 역시 나름 뭐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를 쓰시더라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단점이 있다면 제가 키가 176인데 딱 맞네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하지만 이 에비에이터는 외형보다는 실내가 굉장히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장 팀장과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이 1억에 조금 못 미쳐서 비싼 거는 맞지만, 그래도 뭐 독일 3사나 이런 애들이랑 해봤을 때에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이거는 지극하게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야, 이거 트림이 진짜 너무 옛날 감성이다. 솔직히 이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젊은 층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날로그틱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에비에이터가 연령대가 뭐 주로 한 40대 요렇게 연령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령대를 소비자층으로 타겟을 잡지는 않았다라고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의 배열을
굉장히 세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 정도 차량이면 뭐 16A가 일반적이지만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A의 포지션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차답게 미국 사람들의 특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무릎 받침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오토니까 오른발만 움직이고 왼발은 이제 안 움직일 텐데, 왼발을 세워두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눕혀놓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의 무릎 받침대도 자유롭게 각각 따로따로 배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은 기어 노브가 따로 없습니다. 기어 조절하는 버튼은 이제 이쪽에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에 위치를 했는데, 확실히 운전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앙에 배열하진 않고 좌측에 배열을 해서 파킹, 뭐 후진 N단,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다면은 마사지 기능이 됩니다. 마사지 기능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득이 될 만한 그런 옵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에비에이터만의 가장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오너분들이 극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피커의 부분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레벨 울티마라는 제품이 들어갔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보다는 상위에 있는 버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게다가 차의 크기만큼이나 스피커의 개수가 무려 28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뭐 2열, 3열, 뭐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어디에 앉던지 간에 굉장히 풍부한 사운드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풍부한 사운드감을 느껴봤는데요. 이게 노래가, 잠시만요, 제가 노래 한 번만 틀어볼게요. 이게 사실 영상에 이 정도의 음질이 실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사실 와, 이렇게 음질이 좋을 수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타본 차량들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뽑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재밌는 점이 하나 있다면은 문을 열 때 보통은 이제 레버를 당기면서 이게 문을 여는 방식인데, 에비에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를 조금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그 어디에도 레버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손잡이 부분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레버 대신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문을 여시면은 된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옵션으로 저는 뽑히고 있는데, 자, 요런 옵션 과연 2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1열만큼 시트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패밀리카로 썼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장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뭐 레그룸 뿐만이 아니라 헤드룸 역시 그렇게 비좁은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열에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레버 마찬가지로 없고요. 버튼식으로 눌러서 그냥 문을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는데, 특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2열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어컨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이 터치 스크린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열선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도 조절을 하는데, 특이점이 있다면 3열의 공조 온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설정이라든지 오디오도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 레이블이 리저브랑 다른 게 있다면은, 블랙 레이블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열이 2인승이 탈 수가 있는데,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3인이 탈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7인승, 그 다음에 블랙 레이블은 6인승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있다면은 이 실내 내장에 대한 마감재가 블랙 레이블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약 1000만원의 비용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특이한 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2열에서도 썬루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 가운데에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를 버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를 눈부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로 문을 닫을 수 있고, 날씨가 만약에 좋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블라인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쇼포 드라이브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싶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크기 역시 차체만큼이나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차 바꾸고 싶네요. 이 정도면 진짜로. 저는 뭐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최종적으로 리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링컨의 에비에이터, 그 중에서도 블랙 레이블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진짜 이거를 제가 많은 차량을 실제로 타보고 운전해보고 리뷰를 해봤지만 저한테 있어서 이만한 차량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잘 타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이러지만 제 차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은 에비에이터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가성비를 원하신다면은 리저브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조금 더 쇼퍼 드라이버의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내장재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블랙 레이블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게도 인기가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장재원 팀장에게 리스와 그리고 장기 렌트로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렴한 견적은 물론 빠른 출고와 더불어 비공식적인 프로모션까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